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윤미입니다. 자, 우리 이제 300제 예상 문제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300제 예상 문제는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그러한 문항들과 비슷한 유형들로 해서 300문항을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자, 이것을 풀기 전에 여러분들은 기본서라든지 총정리 강의를 먼저 조금 수강하시는 게 문제 풀이에 앞서서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기출문제를 보시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20문항이 나오게 되는데 그 문항의 순서가 중구난방으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교육과정에 있는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 3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그 목차순과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풀어볼 300제에서도 1학년 과정, 2학년, 3학년 과정에서 그 자주 나오는 단원을 기준으로 해서 순서대로 쭈루룩 나열이 됐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제가 그 문항이 유형이 바뀌면서 어떤 단원에서 나오는 이제 문항들인지는 그 강의 진행하면서 계속 언급을 드릴 예정이에요. 자, 300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300제를 다루기는 힘들고요. 한 강의에 25문제 정도를 기준으로 같이 풀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1번부터 25번까지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보도록 할 텐데, 보통 기출문제에서 제일 처음에 1번으로 나오는 문제는요, 요즘 이 바뀐 교육 과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소인수 분해와 관련된 혹은 약수 배수, 이 소수와 관련된 문제가 꾸준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00제에서도 소인수 분해 문제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쭉 보시면요. 다음 중 소인수 분해를 바르게 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자연수를 소수인 인수들의 곱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은 반드시 기억하고 시험을 푸셔야 돼요. 자, 소인수 분해할 때에는 소수인 곱으로 계속 나눠간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소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소수라고 하는 것은요, 자, 약수를 구해봤을 때, 그 자연수의 약수를 구해봤을 때 약수가 1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딱 2개 밖에 없는 수를 소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2의 약수는 1과 2죠. 그 다음에 3, 5, 7, 9는 아니에요. 9는 약수가 1, 9 외에도 3이라고 하는 약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수가 아니라 11 이러한 소수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이러한 값으로 계속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로 표현을 했을 때 여기서 당연히 같은 소수가 곱해지면 지수법칙을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 곱해져 있는 각각의 값들이 소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소인수 분해를 모두 다 하기 전에 보기 문항을 보시고 소수의 곱이 아닌 건 그냥 지워주시는 거예요. 일일이 다 소인수 분해를 하면서 확인하실 필요 없이. 자, 1번 보세요. 6, 8. 여러분 6이라던가 8 같은 경우가 소수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소인수 분해가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6 곱하기 8은 당연히 48이 맞지만 등호가 성립하냐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소인수 분해가 제대로 되었는지 소수의 곱으로만 표현을 하였는지를 물어보는 거라서 이거 당연히 땡. 자, 3번도 8이 곱해졌죠. 안 되는 거예요. 8은 소수가 아니라서. 자, 2번도 14 안 되는 거예요. 14는요 2 곱하기 7로 또 한 번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냥 다 땡 해주시면 됩니다. 자, 2의 4제곱 곱하기 5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데요. 80을 그러면 실제로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80을 2로 나눌 수 있겠죠. 짝수는 무조건 계속 2로 나눠서 나가시는 거예요. 자, 40이고요, 20이고요, 그 다음에 10이고요, 5예요. 어디까지 나누시냐면 소수가 나올 때까지. 여기 소수죠. 그럼 2가 4번, 5가 1번. 그래서 2의 4제곱 곱하기 5. 제대로 소인수 분해가 된 게 맞죠. 답은 4번이고요. 소인수 분해 하실 때에는 여러분 이렇게 옆으로 쪼개 나가실 수도 있어요. 2 곱하기 40. 자, 40을 다시 2 곱하기 20.
20을 2 곱하기 10, 10을 2 곱하기 5라고 했을 때 자, 나와 있는 소수들을 모두 곱해서 역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소인수분해 하는 방법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2번은 500을 소인수분해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소수가 얼마고 몇 번씩 곱해졌느냐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거라서 소인수분해를 또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500을요. 2로 나누셔도 되고요. 처음에 5로 나누셔도 상관없죠. 자, 그럼 100이고요. 또 5로 나누면 20. 그 다음에 5로 나누면 4.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2. 2가 소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5가 3개, 2가 2개. 따라서 얘는 2가 2번 곱하기 5가 3번. 지수법칙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소인수분해 우리가 배우면서요. 지수법칙도 같이 배웠던 거 기억하시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곱셈은 교환이 성립해서 5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으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같은 값이에요. 즉 문제에서 A가 2인지 아니면 A가 5인지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A가 5던 B가 5던 어쨌든 그 값을 그냥 다 더할 거라서 하나하나의 값을 더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밑에 들어가는 요 숫자가 2하고 5가 될 수 있고 지수에 들어가는 숫자가 2와 3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값들을 모두 더해서 계산을 하시면 12가 나오네요. 자, 역시 소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보기에서는 3번이 12가 되나요? 자, 제가 풀이를 여기다 하려고요. 보기가 굳이 필요 없는 문항은 보기를 넣지 않았으니까 교재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답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옳은 것을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3번 문제는요. 좌변에 있는 그러한 값을 우변으로 잘 정리했는지 물어보는 건데 1번처럼 곱하는 거 같은 수를 혹은 같은 문자를 여러 번 곱하는 것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은 지수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죠. 거듭제곱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B를 2번 더하는 것은 우리가 2를 곱해서 2B 곱셈기호 바로 생략하겠습니다. 2B라고 쓸 수 있지만 B를 2번 곱하는 것은 B의 제곱으로 우리가 간단히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곱셈을 지금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2B나 3C가 아닌 B의 제곱, C의 세제곱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1번은 안 되고요. 자, 2번 4의 제곱, 4를 2번 곱하는 거죠. 그죠? 4 곱하기 4, 16이 돼야 되겠죠. 역시 안 되고요. 자, 3번처럼 이걸 더하는 것은요. 오히려 거듭제곱이 아닌 4 곱하기 X, 그래서 4X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3번도 틀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은 여러분 소인수분해 마저 하시면 2의 세제곱이에요.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바로 8이죠. 그럼 전체적으로 2가 하나, 둘, 셋, 넷, 2가 4번 곱해져 있고 3이 2번, 3의 제곱 해서 올바르게 표현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도 계속해서 소인수 분해예요. 456을 소인수 분해했을 때 자연수 A, B, C의 값을 고르는 건데 자, 456을 소인수 분해할 때 일단 짝수기 때문에 2로 나눠야 된다라는 것이 예상이 되시죠. 그러면서 얘가 소수인 인수로 3도 갖고 있고 19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하시면 좀 문제 풀어가면서 힌트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456을 2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228 이렇게 나오겠죠. 짝수니까 계속 또 2로. 그럼 114 또 2로 나누시면 2, 50에 2, 7에 14. 자, 57에서 여러분 좀 어려워 하실 수도 있어요. 숫자가 큰데 짝수가 아닐 때에는. 자, 그럴 때에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얘는 3을 소수로 갖고 있을 거다라는 것을 문제에서 이미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3으로 한번 나눠보는 거죠. 그러면 3, 1은 3에 3, 9, 27. 자, 여러분 19는요. 약수가 1과 19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수인 거예요. 이미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소수의 그 값으로 계속 나눠주는 과정이 끝났다면 거듭 제곱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 2가 3번이에요. 2의 세제곱. 3은 한 번 있죠. 19도 한 번 있죠. 자, 여러분 한 번 있을 때에는 굳이 지수에 1을 쓰진 않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여기 지금 1이 생략돼 있는 것을 고려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A 값이 얼마냐면 A는 3, 2가 몇 번 곱해졌느냐? 3이 몇 번 곱해졌느냐? B는요, 1이에요, 1.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0이 아니라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2, 3, 4 이러한 값들을 쓰셔야 되는 거죠. 자, C도요, 1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한 번 곱해졌다라는 의미라서 1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 더해서 5가 되겠죠. 5에 해당하는 보기가 여러분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서요. 보기 중에 옳은 것을 고르시는데, 자, 옳은 것 고르기 전에 한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 자연수라고 하는 것은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숫자를 쓸 때 쓰는 이 자연수는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소수, 제가 소인수분해 하면서 설명드렸던 그 소수와 합성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합성수는 뭐냐면 소수처럼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 있는 게 아니라 1과 자기 자신 외에도 약수를 갖고 있는 것. 즉 약수가 2개가 아닌 3개 이상이 넘어가면 그걸 우리가 합성수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12 같은 것들이 이제 합성수가 될 수 있는데 합성수를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죠. 합성수를 우리가 소인수 분해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자연수는 소수와 합성수 말고도 소수도 합성수도 아닌 1이라는 것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하셔야 돼요. 약수가 2개인 수는 소수고요. 약수가 3개 이상이면 합성수예요. 근데 1은 약수가 1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1을 따로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에요. 그치만 자연수 맞죠? 그럼 여러분 자연수는 소수와 합성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걸까요? 틀린 거죠. 소수와 합성수 그리고 1 이렇게 3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기억하시면서 기억부터 보시면요. 소수이면서 합성수인 자연수가 존재한다.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어요. 자연수는 소수면 소수, 합성수면 합성수, 둘 다 아니면 1. 그래서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어요. 안 되고요. 자, 소수 중에 짝수는 없다. 얘도 안 되죠. 여러분 소수에서 유일한 짝수 2가 있죠. 2, 3, 5, 7 이렇게 나가는 거라서 2는요. 소수 중에 유일한 짝수예요. 2를 제외한 짝수는요. 즉 4, 6, 8 이러한 짝수는요. 약수로 무조건 2를 갖게 되기 때문에 소수로 적합한 수가 아니죠. 그래서 소수는 2를 제외하고 나머지 건 다 홀수예요. 그 다음에 짝수로 2를 갖고 있어요. 2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디귿은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맞아요.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에요. 두 소수의 합은 항상 합성수이다. 맞을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안 돼요. 왜냐하면 2도 소수고 3도 소수죠. 그치만 2개를 더하면 5인데 이 2개의 합도 역시 소수가 돼요. 자, 그래서 합성수다라고 했을 때 틀린 거죠. 자, 미음은 모든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2개이다. 이게 소수에 대한 설명 중에 한 가지 방법이죠.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비읍. 자연수는요. 소수 합성수로 이루어져 있다? 안 된다 이랬죠? 소수 합성수 그리고 1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따라서 디귿과 미음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요. 다음 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를 A, 합성수의 개수를 B라고 할 때 A-B. 자, 개수를 찾는 건데 여기서 소수는요.
1은 소수 아니죠.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죠. 소수는 3, 13, 17, 그리고 67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자, 51도 얼핏 봐서는 소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합성수가 돼요. 51, 1개. 자, 51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3 곱하기 그 다음에 17을 했을 때 5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수로 3이라던가 17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니까 세주지 않으면 되고요. 그럼 4개에서 하나를 뺀 3개.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7번은 소인수분해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소인수의 종류가 나머지 4개와 다른 것은. 자, 소인수라고 하는 개념도 챙겨 가셔야 되겠죠. 여러분 12는요. 4, 3, 10이죠. 근데 4는 다시 2 곱하기 2. 즉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된 소수가 바로 소인수예요. 12의 소인수는 2하고 3 이렇게. 그래서 소인수의 종류가 다른 것을 고르기 위해서는 일단은 모두 다 소인수분해 해보셔야 되겠죠. 자, 18은요. 2, 9, 18인데 9는 다시 3의 제곱으로 쓸 수 있으니까 소인수가 2와 3 맞네요. 그쵸? 48은요. 여기다 다시 보면 48은 2 곱하기 24. 이번엔 옆으로 해볼게요. 자, 얘는 2 곱하기 12. 자, 12는 다시 3, 4, 12, 2, 2. 그래서 2가 4번, 3이 1번. 2의 4제곱 곱하기 3. 역시 소인수는 2와 3. 소수의 종류가 2와 3만 사용이 됐네요. 그럼 지금 1, 2, 3번의 소인수가 모두 같으니까 답은 4번이 될 것 같은데요. 자, 64를 실제로 소인수 분해를 해보시면 2의 6제곱이 나옵니다. 2를 6번 곱하면 64가 나와요. 그러니까 4번의 소인수는 2밖에 없어요. 3이 없죠. 자, 그래서 소인수의 종류가 나머지 3개와 다른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63의 소인수는요. 일단 소인수도 무조건 소수인 인수여야 하기 때문에 보기 중에 소수가 아닌 값이 나오면 다 지워버리는 게 맞죠. 자, 9는요 소수 아니죠? 그럼 일단 틀린 거예요. 2번에서도 9, 21 이런 것들이 소수는 아니죠? 그럼 틀린 거예요. 자, 여기서도 아까 51은 소수가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요거 틀렸고 실제로 63이라고 하는 것은요. 7, 9, 63이죠. 7, 9, 63. 근데 이 9를 다시 3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사용된 소인수는 3과 7. 답은 4번으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부터는 약수와 배수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약수 배수에서는 두 수의 약수 배수 구하고 그 다음에 공약수 공배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 모두 다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 중에 110의 약수가 아닌 것은 110의 약수 찾아보시면 되죠. 근데 숫자가 좀 크면 바로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소인수분해예요. 111을 소인수분해 해보시면 2 곱하기 56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2에 8, 그 다음에 2 곱하기 14, 2 곱하기 7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2의 4제곱 곱하기 7인데 이것들의 조합으로 뭔가 숫자를 만들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약수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2가 4번 곱해져 있죠. 그 다음에 7이 하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자, 이렇게 2를 3개 곱하면 8이 나와요. 그럼 8과 14를 곱하면 112가 되니까 8 곱하기 14면 되니까 8도 약수고 14도 약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맞고 자, 그 다음에 2를 4번 곱하면 16이죠. 그럼 16 곱하기 7도 112가 되니까 16도 약수고 7도 약수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16도 약수예요. 근데 24는 약수가 아니죠. 어떠한 조합으로 해도 24를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약수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서로소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서로소라고 하냐면 두 수의 약수를 구해봤을 때 공통된 약수, 즉 공약수라고 하죠. 공약수가 1뿐인 수를 서로수라고 해요. 두 수에서 공약수, 공통된 약수가 1뿐이면 두 수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서로소는요, 4번인데요. 답을 먼저 얘기하고 풀어보면 1번은요. 14와 35 둘 다 7을 약수로 갖죠. 7이 14, 7호 35. 그래서 공약수가 7도 있어요. 1 말고 7도 있어서 안 되고 3번도 3을 공약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죠. 자, 2번은 역시 3을 공약수로 갖고 있네요. 3, 42, 3, 55. 그치만 8과 15는 1 이외의 공약수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러한 수들을 바로 서로소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뭐 2와 3도 서로소가 될 수 있고요. 5하고 그 다음에 9도 서로소가 될 수 있겠죠. 어떠한 그 두 수를 서로소라고 하는지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요. 두 분수를 모두 자연수로 만드는 자연수 값들의 합인데, 자, 여러분 어떨 때 분수가 자연수가 되냐면 3분의 17 이걸 자연수로 만들 수는 없죠. 하지만 3분의 15는요. 형태는 분수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약분했을 때 5라고 하는 자연수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분수인데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가 바로 분자의 약수여야 전체 약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수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즉,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n값이 18의 약수여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n이 또 여기서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24의 약수여야 된다라는 또 뜻이기도 하죠. 즉, 동시에 둘 다 모두 자연수로 만드는 n은 어떤 아이들을 뜻하냐면 18의 약수도 되면서 24의 약수, 즉 18과 24의 공약수들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수의 약수, 공약수를 구할 때에는 각각의 약수를 구해놓고 공통된 약수를 체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8과 24를 동시에 나눠줄 수 있는 수를 찾는 거죠. 니은자로. 자, 얘는 2, 9, 18, 12. 자, 3으로 나누면 3, 3, 9, 3, 4, 12. 해서 동시에 나눠줄 수 있는 게 2 곱하기 3, 6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18과 24에 여러분 최대 공약수가 6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8과 24의 공약수는 이 최대 공약수인 6의 약수를 구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1, 2, 3, 6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분모에 1, 2, 3, 6이 들어가게 되면 두 수를 모두 약분, 기약분수로 만들었을 때 자연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자, 이 값들을 모두 더하는 게 답이죠. 자, 모두 다 더했을 때에는 12라고 하는 값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답은 보기에서 고르면 2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데 다음과 같이 거듭 제곱의 표현, 즉 소인수 분해가 된 형태로 표현이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요. 첫 번째 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고요. 두 번째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이에요. 자, 이때 최대 공약수는 어쨌든 공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최대 공약수는 두 수에 모두 약수여야 하기 때문에 공통된 숫자만 쏙쏙 빼주시면 돼요. 2가 2개, 2가 2개, 그러면 2가 2개를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3이 하나 있고 3이 2개 있죠. 그러면 하나만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라서 지수가 작은 쪽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와 7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둘 다 공통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최대 공약수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요. 공배수를 구할 때에는 있는 수를 다 써주시는 거예요. 2의 제곱, 2의 제곱, 둘 다 2의 제곱이죠. 3이고 3의 제곱, 그럼 더 큰 걸 써주시는 거예요. 3의 제곱.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있지 않더라도 하나만 있어도 있는 것은 모두 다 써줘야 돼요. 그 수의 조합이 바로 최소 공배수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소인수분에 대한 형태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물어보지는 않지만, 물어보지 않아 오고는 있었지만, 혹시 모르니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차례대로 구하는 거니까 이수가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는 보기를 선지해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부터는요, 우리 정수와 유리수예요. 우리 앞에서 소인수 분해를 자연수에서만 다뤘다면 이제 정수라는 수와 유리수라고 하는 수의 그 존재가 나오게 되죠. 자, 정수를 고르면 이라고 나왔는데 이걸 풀기 전에 여러분 정수라고 하는 애는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양의 정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준이 되는 가운데 0까지요. 자, 이때 양의 정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서 많이 다뤘던 자연수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즉, 1, 2, 3, 4 이러한 값들이고요. 음의 정수는 이 양의 정수에 부호만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러한 숫자들이었죠. 자, 그럼 다음 중 정수를 고르면 이라고 했으니까 양의 정수든 음의 정수든 부호는 상관없겠지만 이런 값들이 정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3번 0을 골라주시는 거죠. 자, 혹시 보기에 2분의 10 이렇게 나왔다면 얘는요 정수가 맞죠. 이 숫자는 사실은 5라고 하는 숫자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정수로 골라주는 게 적당해요. 3분의 9, 마이너스 3분의 9 이렇게 나왔어도 얘는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정수로 적당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 중 음의 유리수. 자, 여러분 음의 유리수는요 정수도 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죠. 그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인 것만 골라주시면 돼요. 음의 유리수 마이너스 7분의 2 답 3번이죠. 자, 그 다음 정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수가 뭐냐면 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수. 여러분 수직선에 나타내었을 때는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요. 왼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져요. 그쵸? 그럼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다는 얘기는 다음 중에 두 번째로 큰 수를 골라라 라고 하는 얘기죠. 두 번째로 큰 수를 골라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다음 보기 중에서 양수인 게 플러스 4와 플러스 1이니까 이 중에 4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플러스 1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답은 얘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이 5개의 숫자를 차례대로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것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은요. 다음 수를 역시 수직선에 나타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던 왼쪽으로 떨어져 있던 상관이 없죠. 그 얘기는 거리가 제일 멀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다음 보기 중에 절대값, 우리 거리를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절대값이었죠. 부호 무시하고 그냥 그 수의 거리만 측정하는 값이었어요. 절대값이 가장 큰 수를 골라라 이 뜻이에요. 그럼 보기 중에 부호는 다 무시하시고요. 숫자의 그 절대적인 양이 제일 큰 4번을 골라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 의미를 해석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7번은요. 다음 사이에 범위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
자, 마이너스 4보다 커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여러분 3분의 11이라고 하는 숫자는 3이 있고 4가 있을 때 3과 그 다음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라서 요쯤에 3분의 11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3분의 11이 등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정수는 아니니까 여기까지 마이너스 4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정수들을 이제 골라주시는 거죠. 개수는 7개죠? 7개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문제에서요. 마이너스 4 쪽에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등호였다면 그때는 마이너스 4도 포함해서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가 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18번은요. 대소관계예요. 부등호.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옳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은.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수직선에서요. 0을 기준으로 이쪽이 양수, 그 다음에 이쪽이 음수죠. 그럼 당연히 음수보단 0이 크고 0보다는 양수가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자 1번부터 보시면 음수가 0보다 작다. 맞죠? 그 다음 양수는 음수보다 커요. 당연한 얘기예요. 부호가 같을 때를 이제 고민하는 건데 부호가 둘 다 플러스일 때는 우리가 그 초등과정에서도 다뤘던 내용이라서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2분의 1이 큰지 4분의 1이 큰지 보시면 되죠. 이럴 때 통분하면 도움이 되는데 2분의 1이 4분의 2로 쓸 수 있기 때문에 4분의 2가 4분의 1보다 큰 거 맞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음수일 때는요. 마이너스 1.5와 마이너스 2.4 절대값이 클수록 더 작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원점에서 거리가 더 멀수록 거리가 짧은 애보다 더 작은 숫자가 돼요. 더 왼쪽에 가 있기 때문에. 자, 둘 다 음수일 때는 2.4의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얘가 더 작은 수예요. 그래서 4번이 부등호가 잘못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부터 유리수의 계산이에요. 자, 부호가 같거나 혹은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는 방법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두 수가 아니라 세수, 네수 그 이상이 될 때에도 여러분들 연산하실 때 숫자 틀리지 않고 부호만 유의해서 계산 연습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19번부터 보시면 플러스 13 빼기 플러스 8이죠. 얘는 그냥 여러분 13 빼기 8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좋죠. 5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은 자, 뺄 때에는요. 뺄셈을 덧셈으로 고치고 뒤에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서 계산한다. 였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5에 3을 더하는 거예요. 자, 수직선에서 생각하면 원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5만큼 갔다가 플러스 3만큼 가는 거라서 결국 마이너스 2 위치에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냐면 부호가 다른 두 수를 더할 때에는 일단 그 절대값끼리 빼요. 거리의 차. 뺀 다음에 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답은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21번은요. 세수의 계산인데요. 플러스 연산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뺄 때에만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면서 덧셈으로 고쳐주게 되면 결국에 다 플러스예요. 3 더하기 4 더하기 2. 그래서 3 더하기 4 더하기 2를 계산을 해주시면 답은 9 혹은 플러스 9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플러스 값이 나오면 앞에 플러스는 생략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4개의 연산인데 여기서 뒤에 뺄셈만 주의하세요.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면서 덧셈으로 고치는 거죠. 덧셈으로 고치면서 얘를 마이너스로, 덧셈으로 고치면서 얘를 플러스로. 자, 그럼 주어진 식은요. 플러스 7은 그냥 7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덧셈 연산 7 빼기 5라고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8 요렇게 중간중간 필요 없는 연산 기호는 다 생략하시면서 가시는 거죠.
자, 앞에서부터 나열을 쭉 순서를 진행하셔도 되고요. 중간중간 편한 순서대로 조합을 하셔도 되는데 앞에서부터 해보시면 7 빼고는 2죠. 그럼 2에서 1을 빼면 1이죠. 1에서 8을 더하면 9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나는 숫자를 덧셈부터 하고 싶다 그러면 7과 8을 먼저 더하세요. 그럼 15죠. 15에서 5를 빼면은 어때요? 10이죠. 10에서 1을 더 빼서 9.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도 괜찮죠. 덧셈에서는요, 어차피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편한 대로 먼저 묶어서 계산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은 음수의 절대값이 5래요. 여러분, 절대값이 5인 수는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5가 있고 마이너스 5가 있어요. 플러스 5가 있고 마이너스 5가 있어요. 자, 근데 음수라고 했으니까 A는 바로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의 절대값이 7. 절대값이 7인 수도 두 개가 있죠. 플러스 7이 있고 마이너스 7이 있어요. 근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7이 B가 될 거입니다. A와 B를 이렇게 찾아냈어요. 자, 더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두 개 더하면 답은 2가 되겠죠. 마이너스 5와 7을 더한 건. 자, 그 다음에 24번 보시면 8보다 3만큼 작은 수를 x. 자, 그래서 x는 뭐가 되냐면요. 8보다 3만큼 작은 수 빼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x는 5. 자, 그 다음에 y는요. 마이너스 5보다 마이너스 7만큼 작은 수. 마이너스 7을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음수를 뺄 거니까 부호 혼동될 수 있으니까 괄호를 쳤고요. 자, 그럼 연산해보면 덧셈으로 고치면서 뒤에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꾼다. 즉, 마이너스 5 더하기 7. 답은 플러스 2. x, y를 계산한 후에 x-y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5 빼기 2 값을 구하세요. 3. 이렇게 되겠죠. 24번에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에는요. 플러스 7.5 더하기 마이너스 2.5. 소수에 대한 연산이에요. 소수가 됐던 분수가 됐던 연산 방법은 똑같이 유리수에 연산하는 거니까 소수든 분수든 상관없습니다. 같이. 자, 부호가 다른 두 수를 더하는 거니까요. 일단 절대값끼리 빼죠. 7.5와 2.5를 빼면 5고요. 앞에 부호는 둘 수 중에서 절대값이 더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갑니다. 즉 7.5의 부호를 따라가서 플러스 5라고 계산이 돼요. 자, 답을 보기에서 고르면 교재 보시면 1번을 이제 골라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간단한 유리수의 연산도 여러분 기출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유리수의 연산이 바탕이 돼서 뒤로 진행될수록 뭐 시계 계산, 그 다음에 시계값 구하는, 방정식 구하는 이런 문제도 다 적용이 되는 내용이라서요. 계산 연습을 잘 안 되시면 틈틈이 틈날 때마다 연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음 강에서 26번부터 풀이 이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